안녕하세요. 오늘도 작품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동안 작품한 것들 소소한 밴드에는 올린 적이 있었는데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한꺼번에 취합해서 소개해 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새겨봤던 풍수지탄의 그 기원이 되는 글이죠. 수역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친부대 논어에 나오는 그 효에 대한 글로서 풍수지탄이 기원이 되는 글이죠.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뜻의 시를 참나무에다 한번 해봤어요. 52cm에 18cm 되는 참나무인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서 매화나무하고 비파나무를 한번 그려서 꽃을 한번 넣어서 해봤습니다. 참나무가 상당히 단단해서 깊은 가을하기에는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아주 그 조직이 균질해서 아주 서각하기에는 양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판재로서는 아주 좋은 그런 나무라는 걸 잘 처음 알았어요. 시골에서 참나무는 많이 대해봤지만 이런 또 서각의 판재로서는 또 처음 해봐서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요 쫄대 같은 요 나무도 요거는 각구목에서 쓰였던 그 그냥 각구목용 그런 판재지요. 판재는 아니고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쫄대인데 여기다 한번 시간이 나서 짧게 한번 같이 한번 해봤어요. 해놓고 음각을 해놓고 보니까 또 그런 대로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옛날 말로 말하면 회초리 정도 들고서 만지작거리기에 좋은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봤던 게 양각으로 직경 30cm 되는 은행나무에다가 예자, 기의 예자에다가 꽃과 잎을 좀 입혀서 예술을 한번 꽃을 피워봐라 그런 의미로 한번 새겨봤던 건데 글자는 황금만영 불여교자 일예라 해서 원래는 황금만영 불여교자 일경이라고 그러죠. 자식에게 황금 바구니 한 바구니를 주느니 책 한 권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한양예술대전에 추천 작가로서 작품을 한번 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작년에 냈죠. 그냥 뭐 예쁘게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여기 이제 사실은 좀 작품 사이즈가 큰데 소치허련 선생의 아들인 되시는 미산허형 선생의 요거는 노매 일지병이라고 합니다. 열폭 병풍작인데 원작 사이즈가 3.3m에 한 1m 되는 병풍작이고요. 요 판재 사이즈는 1.3m에 한 40cm 되는 두께는 3.6cm 정도 되네요. 열심히 해봤던 기억이 나고요. 원작이 1930년작인데 새기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가요? 화풍이 좀 다릅니다. 소치허련 선생의 매화도하고 미산 허영 선생의 매화도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지에서는 미산 허영 선생의 매화도가 상당히 그 좀 더 세련되고 꽃이 풍성하고 그 아주 그 풍만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목은 노매도가 많아요. 아주 그 고목나무, 매화 고목나무를 뜻하는 노매도가 많은데 사실은 그 꽃이 더 많고 가지가 풍부하고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새길 때 사실은 상당히 깊이 한번 새겨봤어요. 보시다 눈으로 육안으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깊은 각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입체감이 좀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요 판재 그 서고의 오른쪽 면을 서각도로 딸 때에는 상당히 그 아주 제대로 그 이래 칼의 맛을 봐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제대로 그 서고의 선을 해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파는데 상당한 그
좀 스릴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조금 표시가 나죠. 오른쪽 면, 그 그림의 선의 오른쪽 면을 작업할 때는 좀 그런 맛이 있었는데, 그 반대로 요 그림의 왼쪽이나 후면 쪽에 작업할 때는 이게 사각도를 운용하기가 오른쪽만큼 그렇게 원활치 않아 가지고 조금 예리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봤고, 채색을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인가를 좀 보완을 했죠. 그래서 좀 밝은 색 위주로 꽃을 한번 마무리한 기억이 납니다. 예, 상당히 좀 크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예,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매화도도 있는데 미산 허영 선생의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그 작품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봤던 게 여기 이제 나무가 좀 묘하죠.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 음문성 제재소에서 한번 밴드에 올리셨길래 냉큼 잡아가지고 뭘 해볼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사군자도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저기서 소고를 모아서 사군자도를 해봤는데 그냥 뭐 재미로 해본 거죠. 이게 무슨 뭐큰 작품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위에는 상선약수를 했는데 조금 나무가 조직이 연하다 보니까 복잡한 글자가 새기질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매화나무는 미산 허영 선생의 작은 작품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글자들은 제가 한자로 써서 축소해서 음각으로 하면 새긴 거고요. 이 매화는 예로부터 천리개화라고 해서 눈 속에서 피는 그런 꽃이라고 하고, 난초는 공곡유향, 빈 골짜기에서 은은한 향기를 뿜는다는 그런 뜻이고, 이 난초 그림은 선곡 박진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 예전에 작업하셨던 건데, 그 다음 같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국화는 매난국주의 국화는 소위 말해서 오상고절이라고 그러죠. 혹독한 서리 속에서도 절개를 잃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이 매화는 그냥 인터넷에서 잡아온 거예요. 알려져. 국화는. 그 다음에 이 바위는 권돈인의 세안도에 나오는 그런 바위인데, 갖다 옮겨서 한번 이렇게 구색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매난국죽의 요 죽은 선곡 박지선 선생님이 소품으로 만드신, 옛날에 작업하신 그 작품을 한번 가져왔고요. 대나무는 이제 녹죽의라 해서 학문과 덕행이 훌륭하신 그 선비가 갖춰야 할 덕목이랄까요? 그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아주 가볍습니다, 나무가. 메타세콰이어는 원래 각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나무인데, 그냥 또 쓰임새가 또 그럭저럭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주 파란색으로 배경색을 한 둥시가 면적이라는 자작시를 한번 양각으로 해봤습니다. 둥시가 면적은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한번 극적거려봤던 그 자작시인데, 시골집에 뒷뜰에 있는 감나무 사진을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사진을 소고로 삼아서 감나무를 한번 같이 넣어봤고요. 청춘, 젊었을 때 그 감성을 나이 50이 넘어서 한번 써봤던 그런 글입니다. 둥시가 면정, 내 나이 반으로 뚝 잘라 그땐 나도 그랬지. 그리운 님 찾아 헤매이다 벌러덩 누워버린 뒤뜰 하늘. 살며시 눈 떠보니 스치는 그 얼굴 지그시 눈 감으랴 주렁주렁 얼굴들. 늦가을 거친 햇살에 새색 시볼같이 부끄러이 발그레 익었다네. 살랑살랑 부는 바람 잎새 사이로 수줍은 듯 배꼽미소 감추네. 저희 동네는 시골은 감이 많아요. 둥시감이라고 감이 참 많은데,
그 가을에 익은 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감 자체가 미소를 짓는 그런 형상이 보입니다. 아주 그 젊었을 때 감성이 풍부할 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해서 한번 써봤던 그런 시입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작아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콜라보라고 할까 양 그 가져와서 맞춰본 건데 시는 당나라 시인 유정원의 오은시 강설이라는 시입니다. 천산 조비절 만경 인종멸 고주 사립옹 독조 한강설 모든 산에 새들 끊기고 모든 길에 사람 인적 그치고 삭가 쓴 노인네 눈 내리는 강에서 낚시를 한다 그런 뜻이죠. 요 그림 밑에 그림 부분은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 선생의 한강 조도에 나오는 그림을 짜깁기 했고 오른쪽에 그림은 중국 화가의 그 절벽 그림 이름 모를 중국 명산의 절벽 그림을 같이 한번 짜집기 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글씨는 서예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신 홍원표 선생님께서 예전에 한번 써주셨던 거를 갖고 있다가 작업을 해봤어요. 25cm, 30cm니까 좀 작죠. 그냥 간단하게 채색하고 그 눈 내린 겨울 풍경 내지는 그 눈 내린 그 강의 그 풍경을 생각해서 간단하게 채색을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작품은 한 25cm 되는 원형 은행목인데요. 고구려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용총 수렵도죠. 한번 양각을 해봤어요. 25cm라 좀 작은데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각은 아니지만 작은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왕의 이름이 밝혀진 묘 무덤은 능이라고 그러죠. 무슨 능. 근데 왕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총이라는 말이 이제 붙여진 거고. 그래도 아마 고구려 시대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당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그림 원본 자체도 소위 말해서 중국 땅에 있겠죠. 그런 건 상당히 역사적으로 뭐 아쉬운 그런 현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그려봤습니다. 많은 실력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말탄 기수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제대로 새기려면은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쪽에 작은 작품은 중국의 왕조들이 그 왕조의 번영과 번창을 기원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는 기원 축어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쓰인 거는 저 위에 보시면은 천추만세 아랫부분이 이제 장락미앙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천추만세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천추의 만세를 누리고 장락미양은 긴 즐거움은 아직 중앙에 미치지 않았다. 아직 반도 안 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영구히 천추를 누릴 거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미래의 기복을 기원하는 기원 축어. 옛날에 중국의 고대 은나라 주나라 때부터 써오던 그런 좋은 뜻이랍니다. 뭐 기와의 문양으로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짧게 한번 해봤는데 하고 나보니까 낙관지를 공간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채색만 현대 서각 기법을 조금 응용해서 한 몇 번 한번 터치해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옆에 거 작은 것도 같은 사이즈 15cm 되는 건데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반어법으로 벼가 익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쭉정이다 라고 한번 좀 시니컬하게 좀 냉소적으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그림에 벼로 쓸 서고가 사실 찾기 힘들었어. 뭐 시골 가을에 가서 벼이삭을 사진을 찍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나와서 그냥 나무 판때기에 종이 붙여놓고 제가 연필로 그려서 한번 새겨봤습니다. 이제 뜻하는 말은 위에 거는 익은 벼고 아래 거는 쭉정이라는 뭐 그런 뜻을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해봤던 게 요게 이제 반야신경을 한 번 더 다시 해봤는데 요 35cm 되는 직경 원행목인데 예전에
박진태 선생이 써주신 예서체를 큰 판지에 한번 양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좀 작고 세밀각이라고 그러죠. 그건 작은 글자로 작은 공간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많았는데 한번 연습 겸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부처님 형상도 같이 곁들여서 양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좀 작죠. 글자가 35cm에 글자가 다 들어가니까 역시 채색이 좀 문제예요. 서각은 하다 보니까 원래 배경색의 그 바탕색을 이 검정이 아니고 진한색 계통이 아니고 조금은 좀 특색 있는 색으로 하려고 해도 이게 몇 번 물감을 칠하다 보면은 이게 두 번 세 번 칠하다 보면 결국은 배색이 돼서 검정색 같이 보이는데 요런 거는 또 뛰어넘어야 할 그런 채색 기법인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채색이 항상 그 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쉬워 나면 그냥 아주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근래 요것도 사실은 참 거의 뭐 작품을 해둔 지는 다 수개월 지난 것들이죠. 근래 한 거 반야신경 정도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또 뭐 공모전에 출품해서 또 전시회에 내봤던 그런 상장들이 있길래 한번 정리해봤어요. 2018년도 처음 서각 시작해가지고 목천 김병찬 선생이 주도하신 36인 작품전에서 청주에서 한번 참석해서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나고요. 상당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분이고 지금도 사실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내봤던 게 처음 냈던 게 이제 여기 한양예술대전에 단원기몽도의 무동이라는 작품을 하면 돼서 특선을 받아서 저에게 많은 그 동기부여를 해준 그런 공모전이 되는데 재밌게 공모전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술대제전에도 또 단원기몽도에 강한 야박도를 내서 한번 입선도 하고 평화 통일문화재라고 여기도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건동인의 세안도 작은 작품을 내서 상을 타봤는데 여기는 서각 작품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뭐 참여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전통문화예술 대전 사실 큰데 근래는 작품 출품을 못 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미술 대전에 근래 좀 활발하게 참석을 해서 뭐 이것저것 상도 많이 받았고 올해 작년인가요? 뭐 또 감사하게도 초대 작가증도 받긴 했어요. 20년도, 21년도에서 한국미술진흥원에서 하시는 그 온라인 전시회를 많이 했어요. 몇 번 참석하고 개인전 증명서도 받고 그 다음에 21년 6월 정도에서 한국서가협회에서 서예대회를 한번 참석해서 참가해서 입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서예 공부한 것을 써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신미술대전에 초대작가 증서와 미술진흥원에 주신 서각부분 특별상과 최우수 작가상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4월 달에 한양예술대전에서 받은 서울지장상 종합대상 받은 점수와 특선 받은 점수에서 제가 추천작가가 돼서 이렇게 추천작가 증서를 한번 올해 받았죠. 올해 공모전 하면서 그래서 올해 작품 활동은 많이 안 했지만 또 나름대로 거둔 수확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아쉬운 대로 작품을 한번 또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작년에 남는 거는 노매일지병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잘 보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예 한국서가협회의 공모전에 참가했던 그 글이 요겁니다.
요건데, 예. 집계조 선조 되시는 근제 안축 선생의 시죠. 시를 요 3년 써서 써봤던 겁니다. 월라 간공 상노청 운간 고안 양삼성 추풍 호해 권유객 반야 사향 심불평 뭐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객지에서 늦가을에 고향을 생각하며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냥 봐줄만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작품 활동을 하고 작업을 해서 또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